루빈에 들어가는 HBM3E의 디자인,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3E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HBM4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죠? 소캠 칩, 그리고 CXL 칩에 대한 디자인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차세대 칩으로 차세대 파운더리로 간다 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미중 협상이 원활하게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오늘 제가 제목에 삼성전자 대역전 시작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놨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락했었던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율 증가, 아니면 요 업황, 반도체 업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엔비디아 쪽 밸류체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전부 다 겹치면서 8만원, 9만원, 10만 전자를 예측을 했었던 그 시점에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자,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엔비디아가 없었는데도 8만 전자를 유지했었던 삼성전자예요. 그 외적인 요소가 분명히 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향 긍정적인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자, 요런 내용들까지 겹쳐지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상승은 분명히 요번만큼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좀 강조를 드렸었고요. 자, 그럼 영상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왜 이번 상승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지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HBM 양산 요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그리고 어떤 주식이 삼성전자 상승에 맞춰서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을까.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10만원에서 25만원 250% 상승할 때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은요 2만원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갔죠. 700%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커다란 빅테크가 상승을 할 때 그 밑에 딸려있는 밸류체인이 오히려 상승 폭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작고 상승폭은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대박주까지 삼성전자가 어떠한 기업과 함께 상승을 만들어줄지 오늘의 대박주까지 준비해놨으니까요. 영상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가 중반에 공부방 참여 방법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선물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볼 내용은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스위스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주말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 자, 그리고 12일 오전에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요 새벽 3시입니다. 그래서 12일 새벽 3시 10일 아니죠? 죄송합니다. 13일 새벽 3시,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렇게 브리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내용이 나오고 나니까 하나하나씩 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인가. 당연하게도 미국 쪽 기자들, 특파원들의 취재가 이어졌겠죠.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미국 관세가 145%였는데 30%로 인하를 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인하를 하겠다.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관세를 인하를 시켰어요. 자, 근데 90일간의 유예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90일간의 유예를 동일하게 중국도 오케이를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자, 30% 인하라고는 돼 있지만요. 여러분들 어쨌든 상호관세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보편관세죠. 25%의 관세를 이미 다른 나라에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사실 5% 정도만 더 매기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덤핑 관세 이런 거는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덤핑적인 물량을 빼놓고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그 제품들은 30%에 그칠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긍정적인 대화가 지속되고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스닥 선물은요 2%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하기 직전까지도 여기서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다시 한번 시장에 돈이 모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왜 나스닥을 가져왔냐면요, 여러분들 기술주 영역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말 그대로 반도체만 있기 때문에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알파벳, 구글이라든지 AI를 가지고 결국은 매출을 올려야 되는
있는 그 기술주가 위치해 있는 나스닥이 좀 더 정확한 우리가 수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세 얘기를 할 때는 나스닥을 좀 위주로 체크를 하셔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특이사항이 한 가지가 좀 있다면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3천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는 5% 넘는 상승이 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자,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관세 때문에 상승을 만들어 주느냐? 결국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국산 매출 무시할 수 없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D램 재고 처리 관련된 부분도 중국한테 보다 원활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결국은 다른 나라 쪽에 수출을 해줘야 엔비디아가 생산을 늘리고 여기 들어가는 뭐 파운더리라든지 내지는 HBM이라든지 뭐 차세대 소캠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요청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의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는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특히나 지수에 투자하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미장에 투자를 할 때 달러로 투자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달러 값이 오르면 주가는 그대로여도 환차익을 가져가죠. 자, 반대로 지금 달러가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왜? 금리 인하 그리고 다른 화폐들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 이제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자,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뭐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자, 그렇다는 거는 삼성전자를 그냥 들고만 있어도 환차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환율 자체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매출을 내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안 좋다. 수출하니까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유입되는 측면에서는 달러가 떨어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업한테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HBM을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유입을 유도할 때는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공매도를 쳤다가 공매도를 상환하기만 해도 환차익이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AI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TSMC는 뭘 얘기를 했느냐? 이제 관세 미리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여전히 수요가 높았고 특히나 1분기 수요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뭘 하느냐? 증설을 하고요. 그리고 생산 비용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H200, B200 칩의 모듈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GPU H200과 저가형 B200 또한 가격을 인상을 시켰는데 이것 또한 관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연쇄적으로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회사들도 가격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관세가 나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구조예요. 관세가 나오게 되면 회사 자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거, 그리고 그 관세에 그걸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거,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오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 그리고 TSMC가 이렇게 가격을 올렸음에도 수주가 계속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 관세가 있어도 여전히 엔비디아와 이 반도체 기업들은 성장은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이 TC본도 관련된 이야기가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는데 중국 쪽의 공급이 막혔다. 중국 쪽에 공급을 안 했다. 과연 뭐가 맞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그냥 구형 HBM이어서 안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중국이 이제는 H200을 활용을 하지 않겠다. 저가형을 활용을 하겠다. 자, 그러면서 HBM 대신 GDDR을 쓴다 그랬어요. 자, GDDR은 여러분들 저전력 메모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GDDR을 이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부터 받아오겠다라는 거고, 자, 자체적으로 이제 저가형 HBM을 자급자족해서 H200 저가형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이걸 중단을 시키고 그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GDDR을 사오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D램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가격도 올랐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D램과 낸드의 재고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재고도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와중에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화세미텍의 HBM 장비 발주를 미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의 기술을 훔쳤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에서 한화세미텍을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의 기술을 훔쳐가는 걸 방조를 했네. 내지는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의 인력을 빼와가지고 기술을 빼왔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장비 발주가 미뤄져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월달까지 한화세미텍이 SK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여기서 만들어지는 HBM3E가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SK하이닉스의 선택지는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한테 물건을 달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이걸 방조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만큼 한미반도체가 과연 호의적일까? 다시 한번 삼성전자나 내지는 마이크론 쪽의 거래처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 쪽에 한미반도체가 협조를 해주든 안 해주든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생겼다라는 건 맞죠. 왜? 본더 HBM3E를 위한 차세대 HBM4로 가기 위한 바로 직전 단계인 HBM3E의 본더가 원활하게 납품되지 않는다. SK하이닉스에서 발주가 들어온 만큼 생산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럼 본인들한테도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3E를 양산해 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12일 업계에 따르면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건 아니고요. 일단 수백 대 가량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콜 테스트 결과 OK가 나와줘야 이제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요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율 이미 난 잘 나오고 있고 잘 나오고 있고 협력 늘리고 있고 고객사 확대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점유율을 늘려야 돼요. 11%에서 8%까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결국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HBM3E를 납품을 하면서 본인들의 파운드리를 쓰면 됩니다. TSMC 거를 활용하지 않고 본인 거에서 만든, 본인 파운더리에서 만든 HBM3E가 OK 사인이 나오면 결국은 자체적으로 파운더리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파운더리에서 엔비디아 쪽에 납품한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TSMC가 최근에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지금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SK하이닉스 쪽에 잡음이 생기고 있고 삼성전자 쪽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향 요 밸류 체인을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일정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대만 컴퓨텍스라고 하는 대만 TSMC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하면 이제 사실은 대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당연히 1위면 좋겠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수장이 대만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는,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타이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거든요. 자, 그래서 대만에서 열리는 2025 대만 컴퓨텍스가 20일에서 2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인텔 전부 다 출동을 하고요. 특히나 젠슨왕이 기조 연설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일 날 나오는 젠슨왕의 기조 연설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의 요컬 테스트 통과 여부라든지 내지는 루빈을 언제 출시시킬지. 자, 작년에는 HBM4를 채택한 루빈을 공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루빈 출시일,
그리고 루빈 성능 검증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루빈이 그만큼 출시 일자가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 이 HBM3E의 수요 그리고 필요성은 가속화가 될 겁니다. 이제 관세가 막을 수 없어요. 관세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3달이니까 3달이면 여러분들 지금 5월이니까 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부결된다 하더라도 9월부터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될 텐데 요 안에 루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는 요쪽에 올인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1분기 때 봤던 것처럼 TSMC 쪽에 엄청난 수주가 몰렸었거든요. 왜? 관세 폭탄 전에 주문을 했으니까. 근데 또 다시 한번 이제 2분기 실적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0일 동안 관세 유예니까 90일 안에 주문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의 HBM도 90일 안에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 주문이 굉장히 몰리는 현상 그러면서 급속도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까지도 우리가 좀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데드라인이 언제냐? 그게 바로 루빈 출시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굉장한 공을 좀 들이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루빈에 탑재하기 위해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시 한번 엔비디아 쪽에 납품할 준비를 채비를 마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가장 최고조로 그리고 시장에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 어느 기업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냐 삼성전자 쪽의 밸류체인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 쪽의 밸류체인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들어올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순하게 삼성전자는 그냥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대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과대낙폭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장 회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쨌든 TSMC에 이어서 파운드리 2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2위는 결국은 2위를 추격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1위 자리를 지키는 건 사실 주가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2위 자리가 1위 자리를 위협하는 건 분명히 주가에 도움이 됩니다. SK하이닉스를 위협할 수 있고요. TSMC를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파일을 굉장히 뺏어 먹을 수 있는 현재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굉장한 기회가 좀 왔고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밸류체인이 들어갈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박프로 영상 통해서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방에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삼성전자와 함께 새로운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그리고 파운더리를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탈환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의 1등 파트너사를 오늘의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대역전 파트너 대박주는 어떤 대박주일지 오늘의 대박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의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자, 팹리스 반도체 기업입니다. 팹리스 반도체 기업은 뭐냐? 새롭게 파운더리를 만들 때 팹리스, 결국은 파운더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더리를 디자인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3E라든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파운더리 선단 쪽에 디자인을 할 때 반드시 퀄리타스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해서 양산을 하려면 그거에 맞는 파운더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파운더리를 디자인해주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XL 관련주로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요 HBM에도 분명히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유리기판 관련된 수혜도 받아갈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TSMC보다 파운더리 쪽 점유율이 밀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을 오케이를 하지 않는 이유, 결국은 수율 때문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주문을 했을 때 50개가 불량이고 50개만 나오면 엔비디아는 100개의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율이 굉장히 적은 쪽에 수주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삼성전자 쪽에 삼성전자가 TSMC 쪽에 파운드를 활용을 했으면 그래도 퀄 테스트 통과가 좀 더 빨랐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긴 쉽지 않죠. 본인들의 파운드리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결국은 본인 파운드리에 맞춰서 개발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2나노 공정을 삼성전자가 작년서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적도 있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 2나노 솔루션을 국내에서 으뜸으로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2나노미터의 개발에 성공을 하반기를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2나노 공정 이제 파운더리가
나오게 되면 수율을 굉장히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40, 50은 안 돼요. 70에서 80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이제 70% 이상 수율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삼성 파운더리의 새로운 디자인을 퀄리타스 반도체가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건 어디에? HBM3E. 이건 또 어디에? 루빈에 들어가는 HBM3E의 디자인,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3E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HBM4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죠? 소캠 칩, 그리고 CXL 칩에 대한 디자인도 퀄리타스 반도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차세대 칩으로 차세대 파운더리로 간다 라고 한다면 퀄리타스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드린 지 얼마 안 됐죠? 요 라인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가지고 왔고요. 자, 그래서 요때 사실 잡아놓으신 분들은 이미 사실 1차 목표가에 좀 근접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는 분들의 1차 목표가는 요 라인이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요 라인 아래가 매수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요 라인만 뚫어주게 된다면 결국적으로 25,000원 라인까지는 무주 공산으로 매물대도 깨끗하고 다이렉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요 라인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높은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도 2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분의 수급세만 들어와도 뭐 10%, 20%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자, 그래서 그전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해보고요. 새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요 라인, 요 박스권 15,000원까지는 열어두고 우리가 물량을 잡아놓을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내지는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18,000원까지만 놓고 봐도 돼요. 그래도 10% 정도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10% 정도도 열어놔도 괜찮은 구간 속에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라인을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어쨌든 20일 요 부근에, 그리고 관세 해제 관련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라인 통과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추격 매수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쭉 상승 이후에 매물대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면 좀 많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주봉으로 보면 요 라인이죠. 요 라인과 요 라인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요 아래는 그냥 사실 빠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박스권이죠. 자, 요 라인에서 이때 뭐였죠? 계엄령이었죠. 계엄령 주가 회복하고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잡아놓고 다시 한번 요 라인까지 우리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까지 사실 기대감을 많이 받을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삼성전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 삼성전자의 상승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엔비디아 향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요인들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1개, 2개, 3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까지 퀄리타스 반도체에 그냥 순환 매로서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그냥 관련주로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덕전자도 있고 뭐 네오셈도 있고 엑시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기업들이 꽤나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퀄리타스 반도체도 여러분들 지금 물량을 잡아가기에 꽤 괜찮은 자리에 있고요. 15,000원까지 하방으로 어쨌든 한 5% 정도 열려져 있거든요. 근데 상방으로는 꽤 많이 열려져 있죠. 25,000원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퀄리타스 반도체 꼭 한 번씩 관심 종목이 넣어 놓으시고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었던 퀄리타스 반도체는요,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코멘트를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얼마 전에 16,000원대에서 이런 식으로 일부 차익 실현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 좀 보세요. 나인테크인데요, 요 라인 깨니까 여기까지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구나, 그냥 참고만 하실 분들은 괜찮은데 요거를 매매에 적용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웬만하면 들어오셔라. 그래야 제가
욕을 안 먹겠죠? 제가 퀄리타스 반도체 올라간다 그랬는데 사실 내일 상황이 어떻게 돼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기한 게 올랐는데 그러면은 사실 오른다는 얘기 뭐 누가 못합니까? 얼마까지 간다 내지는 뭐 요 라인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요런 것들이 사실 분명히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사실 그냥 그냥 제가 영상 100개 찍은 다음에 100종목 던져드려가지고 한두 종목 올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그러기가 싫어서 제 영상 오랫동안 좀 봐주시고 제 영상 오랫동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자, 참여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거 보이시는 것처럼 2번 방입니다. 그래서 1번 방은 링크 발송, 그리고 추가적으로 링크뿐만이 아니라 급등 예상 종목들 몇 가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릴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만 이렇게 좀 공개를 해드리는 방법인데, 영상 다 시청하시고요. 댓글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2번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가 1번 방으로 넘어오셔도 되고요. 2번 방이라 그래서 안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2번 방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대박주 관련된 내용만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만 계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어쨌든 모두 다 요 댓글 달아놓으면 사실 참여율이 너무 낮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영상 조금만 보고 그냥 끄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둘 다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 최근에 소개드린 종목들 좀 흐름들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용들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소식들, 그리고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락은 굉장히 많이 맞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락이 왜 무섭냐? 올라가다가 하락을 처음 마주하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하락을 맞이하다가 올라가면 무서워요. 왜? 팔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를 주식 공부방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프로 영상에서 함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